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은행 텔러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창구 실무에 관련된 법률 이론 공부하고 주로 이제 사고 신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된 문제 좀 풀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창구 실무 법률에 관한 나머지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거래, 예금 거래, 이제 상대방 중에 이제 회사, 법인이죠. 법인과 거래입니다. 회사의 대표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각종 회사마다 좀 다르죠. 회사의 형태마다 다른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맞죠?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한명회사와 합자회사는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거든요. 그 중에 업무집행권한, 예를 들면 주식회사로 얘기하면 대표자죠. 그래서 업무집행사원, 즉 무한책임사원이 대표자가 됩니다. 당자거래의 경우, 항상 당자거래는 신경 쓰라고 그랬죠? 당자거래의 경우는 등기부 등본하고 인감증명 등을 징구해서 요 대표자를 꼭 확인하라는 겁니다. 거래 명의를, 이제 회사와 거래할 때 그 예금, 거래 명의를 대표권자로 하지 않고 어디 회사, 경리부장 누구누구 또는 어디 주식회사 누구누구라고 해도 무방하다. 어디가 틀렸죠? 이 뒷부분이 틀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틀렸습니다. 회사와 거래할 때는 어디 회사 경리부장 누구누구 김계동 하면 이 사람은 회사의 경리부장 자격으로, 즉 회사 입장에서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디 회사 김계동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회사 거래한 건지 그냥 자기가 이 회사에 다니는 김계동이라는 사람으로 개인 거래를 한 건지 구별이 모호해요. 그래서 나중에 법에, 예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해야 돼요. 이런 것들. 뒷부분. 요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점, 지사, 출장소의 경우에는 지점장, 지사장, 출장소장 명의로 예금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맞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표이사가 두 사람 이상인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대표이사제인데, 우리가 공동대표이사, 뭐 공동명의 예금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공동대표이사 제도인 경우 예금 거래도 공동으로 하는 게 이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대원칙은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포괄적 위임은 허용 안 돼, 땡. 그렇지만 특정 행위에 대한 개별적 위임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그리고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것은 공동대표이사로 하려면 이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사항이에요. 맞고요. 은행이 공동대표 중 어느 한 사람과 예금 거래를 했다 그러면 선의 이상, 은행이 선의다 그러면 그 거래는 유효한 겁니다. 은행이 공동대표 중 어느 한 사람과, 근데 예금 거래가 아니고 그 예금 거래가 당자 거래인 경우, 이때 한 사람과 했을 때는 선인 이상 그 거래가 유효하다? 아닙니다. 당자 거래는요, 한 사람과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선의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5번은 틀렸다. 그래서 당자 거래는 우리 법인 등기부등본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과 당자 거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선의를 주장할 수도 없어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법인이나 국가, 자치단체와의 예금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예금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외국 회사와는 한국 내에 있는 대표자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내에 대표자와 예금거래를 하면 됩니다. 맞고요. 등기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 회사다. 그럼 계속적 거래를 전제로 한 당자 계좌 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법인 등기구두 분부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없는데 그러면 당자 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학교 법인의 예금은 어느 땡땡 학교 이사장 누구누구 김개똥으로 해서 거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학교 법인 전체는 이사장이 대표권자니까 이사장 명의로 해서 거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의 학교, 그 학교에 속하는 예산 편성 집행과 관련해서는 누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 학교장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 학교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 학교와 관련된 예산 편성, 예산의 집행, 그건 학교장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 명의로 예금하는 게 아니고 누구? 학교장 명의로 예금해야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이사장 명의가 아니고 학교장 명의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예금주 명의는 자치단체니까 그 공공단체로 예금주 명의를 해놓고 공무원은 요 출납 사무원이 있잖아요. 증찬 하되 출납 사무는 임명된 출납원이 담당하므로 입출금 거래는 요 은행과 출납원과 이렇게 거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법인과 예금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자, 한명회사 합자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죠. 요자가 대표권자입니다. 그래서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요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겁니다. 요거 앞에서 나왔죠? 네, 맞고요. 공동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을 어느 한 사람에게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허용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 자,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낯설지만 우리 법률 용어도 제가 법정 쪽에서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처음에는 낯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고 돌아서면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마치 처음 보는 사실도 이제는 내가 아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학습이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공동대표이사는 어느 한 사람한테 포괄적 위임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위임하는 거, 개별적 위임은 가능하지 포괄적 위임은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럼 2번 틀렸습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 회사는 계속적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 거래를 전제로 하는 당좌 계좌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앞에서 나왔죠? 왜? 당좌 계좌 개설할 때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고 있어야 되는데 등기가 없잖아요. 학교 법인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권은 학교장이 책임지잖아요. 학교장이. 법인 업무에 속하는 건 그럼 법인 이사장.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을 합니다. 맞고요. 조합은 법인격이 없습니다. 없고 조합장도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조합장도 대표권이 없습니다. 그럼 조합과 거래할 때는 조합과의 예금 거래는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전원 이름으로 하는 게 조합과의 예금 거래는 원칙입니다. 맞고요. 그래서 결국 2번만 틀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타인 명의 예금. 요 번호가 약간 바뀌었는데 요거 일단 타인 명의 예금입니다. 타인 명의 예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융실명자에서는 실명 확인을 한 예금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실명제에서는 적어도 그 예금주, 실명 확인이 된 예금주를 진정한 예금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이 맞고요. 적극적으로 타인 명의 예금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받아서는 안 되죠. 이게 다른 사람 명으로 이름 빌려다가 예금해 이렇게 타인 명의로 하는 거 알선하는 방법으로 돈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맞고요. 명의인의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출연인이 다투는 경우에는 공탁을 고려하거나 소송을 통해 업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을 때는 안전한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결국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 하면 항상 은행은 은행한테 유리한 방향, 은행이 안 다치는 방향, 은행이 손해 안 보는 방향, 은행이 안전한 방향,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그런 식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타인 명의 예금이라고 추후 밝혀졌더라도 은행은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예금 명의인의 대출금과 당해 예금을 상계할 수 있다.